당신의 삶도 작품이 될 수 있다. 최초의 유튜브 인터랙티브 전시회 청춘 페이지. 유튜브로 우리와 닮은 뮤즈 3인과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가 30인을 선정하고 뮤즈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이 시대 청춘들의 삶을 기록합니다. 이 첫 이야기는 예술의 전당에서, 그리고 서울 3개의 지역에서 6월 말부터 각각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 분씩 오늘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뮤즈 20대 초반에 최성희입니다. 몇 살인지도 같이 얘기해. 21살이에요. 21살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네. 대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20대 중반의 두 번째 뮤즈. 네, 저도 늦게 대학 다니고 있는 26살 이하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세 번째 뮤즈.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살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청년 전체의 이야기를 좀 담는다, 또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30인의 대한민국 청년 예술가들이 담는다, 이런 어떤 컨셉으로 저희가 전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를 좀 많이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연을 이제 많이 받아보면서 저희가 세 분 사연도 엄청 열심히 읽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정체성, 꿈과 현실,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답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번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전시가 청년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전시다 보니까 세 뮤즈가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같이 대화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어떤 주제일 수 있지만 정말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영감이 될 것 같고, 서로도 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걸 저는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저는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뭔가 딱 어떤 워딩으로 팍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세 분이 어떻게 정체성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아라님부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고 진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정체성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또 약간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변하잖아요. 저라는 사람도 바뀌고 성격도 변하고 환경이나 생각도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가 쌓아가고 채워가고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꽉 하나로 완성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미완성이 더 가깝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흔한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퍼즐 같기도 해요. 뭔가 안 맞는 조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하나씩 맞춰가면서 나만의 퍼즐을 맞추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말하면 민망해? 얼마나 맞춘 것 같아요, 지금 그 퍼즐, 소미 퍼즐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도 못 맞추지 않았나. 네. 근데 그것도 궁금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랑 가장 가까운 지금 나이잖아요. 네. 학창 시절 때 정체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고민을 그때도 했어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네,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계속 그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실패도 많이 겪잖아요.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거기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란도 많이 겪고, 그래서 정체성이 차라리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런 거 와닿는다. 소영님은 어때요? 저도 아직까지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물론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가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의 주관보다는 이제 남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제 자신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보고 이제 접하고 느끼게 되면서 차츰차츰 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저는 그냥 빙고 같아요. 그래서 주제어는 내 자신이고 대박. 남다른 짬이. 진짜. 수많은 빈칸에 하나하나 나와 이제 관련된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살다 보니까 이건 나인 것 같았는데 내가 아닌 것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내가 맞는 것들은 또 이제 동그라미를 쳐가는 거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치다 보면은 빙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빙고가 한 줄만 돼도 뭐 대각선이든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한 줄만 돼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을 찾아가는데. 짱이다. 정체성. 다들 혹시 하나씩 준비해 오신 거 내가 위안성이라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 나는 뭐라 얘기하지 마. 근데 소영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어요?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았어요. 저는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나다운 모습만 보여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게 완전 내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나중에는 언젠가 약간 저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을 할 때 내 모습이랑 이제 좀 이렇게 사적인 내 모습이랑 좀 구분을 두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남이 보는 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많이 흔들렸어요. 남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도 아니고 이럴 때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를 극복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회사 생활 외에도 저는 그냥 상대방에 다 맞춰주거든요. 제가 다 이제 뭐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막 좀 다치진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슬픈 얘기인데 무뎌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이만큼 용서해줬으니까 너도 날 이만큼 배려해줘 이런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저는 누군가를 약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저를 더 되려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이 더 상처를 저한테 덜 받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극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뭔가 너무 마음 아픈데 너무 현명하다. 현실적인데. 너무 현실적이네. 근데 그러면 마음이 그러니까 아예 닫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그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마음을 닫으면서. 근데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랑 되게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은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그런 사람처럼 정이 될 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뭔가 정체성을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미완성, 퍼즐, 그리고 뭔가 빙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가 정체성을 찾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는 정체성을 잃는 거. 잃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 고민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소영님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해주시긴 했는데 두 분의 또 이야기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엄청 고군분투했던 어떤 기억이나 어떤 뭐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처음에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 입시 준비를 할 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꿈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또 내가 뭘 할 때 행복하지? 이런 거를 계속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제일 최근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는 이게 헷갈려. 내가 뭘 진짜 좋아했고 그거랑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 모습이랑 아, 이게 맞나? 이게 진짠가? 아, 나 이거 좋아했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좀 속상했어요. 약간 기억이 안 나. 원래 내 모습이 어땠는지. 아라님이 연기 입시를 몇 년 정도 준비하셨죠? 저는 사수했습니다. 4년. 진짜 4년 했어요. 그럼 그동안 진짜 말하신 대로 캐릭터도 엄청 많이 맡아보고 연기도 해보고 연습도 하면서 뭔가 그런 어떤 괴리감도 그냥 표면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데 나는 소리 잘 안 지르는데 캐릭터가 엄청 소리를 질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신기하고 재밌고 이래가지고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속상했던 부분이 나는 평소에 좀 되게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되게 지키면서 사니까 무대 위에서는 좀 자유롭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하는데 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도 진짜 제 평소 모습이 드러나고 성격이 나오고 이런 게 신기하고 되게 연기에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되게 힘들었던 때는 아니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서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할 때도 이걸 못하면 난 어떡하냐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 고민에도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되게 딜레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벽을 뭐 저희도 깬다라고 자기를 깨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하나 할 때 희열감이 또 있으니까 이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년 뒤에. 평생이니까. 평생이니까. 이게 하시는 걸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정체성이라는 게 딱 정의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로 비유한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어떤 내가 지금 나는 뭐 A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과연 평생 갈까?에 대한 것도 있어. 뭔가 내가 정체성을 찾아서 어떤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이게 나야 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서 고정시켜 놓고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나였나? 그러니까 오히려 정체성이 너무 뚜렷하고 확고하고 이것만 바래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오히려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아라님 얘기 듣다가 들었어요. 그냥 뭔가 조금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마치 좋은 친구가 이렇게 바라봐 주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느낌으로 나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라님 얘기 듣다가 저는 잃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보다는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나이인가 봐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뭘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해야지 행복한지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아직까지도 좀 혼란스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소민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랑 되게 네. 하고 싶어 했던 거랑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애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놀아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을 꿈꿨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현실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출산이고 이제 유치원도 정말 현실. 유치원이 점점 사라지는데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일에 비해서 약간 이제 그것도 적고 수익도 네. 적을 수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막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그런 걸 원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 교사를 접고 이제 성적에 맞춰가지고 법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또 법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은 게 맞나? 이러면서 하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뭔가 벌써 현실을 다 알게 된 사람 같아.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또 갖고 있는 것들을 싸워야 되는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뒤집어야 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만큼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좀 뭔가 그런 거에 부딪히는 게 막 뭔가 시간을 버리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고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있고 좀 그래서 아예 도전하는 것 자체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구독자들도 다 이 또래잖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을 때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2년만 한번 딱 제대로 투자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2년은 어떻게 제대로 투자해? 2년 너무 길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그럼 사실 내 인생의 50분의 1의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그 작은 퍼센테이지의 순간을 투자함으로써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지, 나한테 이게 진짜 맞는지, 내가 이게 진짜 두근거리는지, 또는 내가 너무너무 바랬는데 사실 진짜 내가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있어서 뭔가 대단히 무언가를 또 이룰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딱 2년이면 어떤 그런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삶에서 2%또 내 맘대로 못 쓰면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한번 써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미도 뭔가 지금 당장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 하는 게 유치원 교사를 내가 진짜 꼭 해야겠다 하는 게 뭐 아니면 아니어도 되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진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좀 확신이 들면은 한 번쯤은 우회적으로라도 다 뒤집어 엎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걸 뭐 체험을 해본다든지 진짜 아이들 보육원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나가면 훨씬 나를 찾아가는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기뻐하고 꿈으로 삼고 싶고 하는지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소영님은 혹시 아까 얘기하신 거 외에 또 뭔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적이 있으세요? 회사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냥 소소한 거, 정말 소소한 거.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빵을 만들어. 빵 되게 좋아하니까. 맞아, 마카롱 좋아하신대. 마카롱, 부산에 마카롱 진짜 맛있는 집 있거든요. 아 진짜? 진짜 꼭 가셔야 돼요. 아 진짜. 다음에 한번 다 데리고 가주세요. 이름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진짜 유명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시험 치러 다닐 때마다 마카롱을 하나씩 꼭 먹거든요. 입시 다닐 때마다? 다닐 때마다 끝나고 나면 나 자신 내게 선물이라면서 그 근처에 있는 맛있는 마카롱 좀 찾아서 꼭 사 먹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기지 못했어요. 아 진짜로? 본 중에 제일 행복해 아, 보여. 또 들켜버렸어. 봉지를 만난 거. 달달한 거 좋아하고. 저 진짜. 무튼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송해요. 나도 좋아해가지고. 학교 바로 학교 앞 운동장을 뭐 걷는다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거나. 저는 좀 약간 그리고 자연에서도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달을 보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저 달 너무 좋아요. 너무 건강하다. 저는 진짜 사소한 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정말 나만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랑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이거를 조금 회복하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막 너무 거창하면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그냥 나 회사 끝나고 뭐 베이킹 하는 거, 산책하는 거, 그리고 그때 막 저한테 따로 얘기했던 한강 가서 막 걷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밴드에서 노래하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나를 좀 건강하게 내 진짜 리얼 정체성을 예쁘게 잘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최근에 그냥 어떤 뭐를 보면은 제 생각을 정말 그냥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거 아니니까 뭐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그냥 오로지 저의 생각만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청춘 페이지 하면서도 뭐 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막 적어보기도 했고. 와 진짜. 네.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여러 도움을 주는 거. 아 진짜로? 박수. 진짜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되게 뿌듯하네요. 엄청 이 프로젝트의 순 의미를 좋은 의의를 잘 실현시켜주고 계신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아까 딱 얘기했던 두려움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무언가 도전해야 될 때 이렇게 무서운 그런 어떤 순간들, 그래서 그 순간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뭐 극복을 했는지 또는 아직 극복을 뭐 해가는 중이다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듣고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얘기할 꿈 얘기랑 좀 제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소미 씨 말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여전히 그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도전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무섭고 여전히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재능 이런 걸 떠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그러니까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매 순간 두렵고 뭔가 무대 서는 것조차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뭐 무대를 이렇게 서보지 못했지만 그냥 앞에 나서서 연기를 한다라는 말을 한다거나 혹은 제 꿈은 배우예요. 아니면 뭐 어디서 그냥 연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조차도 무섭더라고요. 뭔가 아직까지는 나는 배우가 아니라 배우 지망생이고 연기가 하고 싶은 학생인데 혹시나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 봐. 근데 그러면 성장을 해야 가는 게 맞는 건데 모두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순 없으니까.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모여서 아까 우리가 말한 내 정체성이 될까 봐. 그렇게 평가받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아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이게 제 정체성이 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많이 고민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말들을 정화시켜주는 아라님의 힘은 뭐예요? 스스로 갖고 있는 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연극 보거나 영화 보거나 하면서 힘을 얻을 때가 제일 그래도 이거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솔직히 진짜 있고 저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제 약간 목표했던 게 있거든요. 이 학원에서 내가 공연 제일 많이 걸어 다닐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나만의 그런 것도 찾고 한강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저는 부모님이나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다 들어주다가 그 친구들은 전혀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도 전혀 아니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해결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야 근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나는 이렇게 들리는데 진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마법 같은 말 있잖아요. 야 근데 그거는 너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 있죠.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긴 한데 약간 그런 데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한테. 좋다. 소미님은요? 제가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그래? 너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막 좀 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소미님은 뭔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도 그건 되게 내가 뭔가 좀 뚜렷하게 찾고 있네. 퍼즐을 지금 많이 맞췄네. 10%는 맞췄네. 서영님은요? 남이 보는 나 그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끼어드는 거죠. 깜빡이도 없이 깜빡이도 없이 막 이렇게 끼어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네요. 그런 게. 그러면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 것들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딱 어떤 정의로 내리기는 되게 어렵지만 생각하는 의미들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은 빈칸의 느낌? 그리고 채워가야 되는 것들, 뭐 퍼즐, 빙고 막 이런 것, 그리고 또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실 나 혼자 완전하게 가꾸는 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만나면서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를 또 잃지 않는 것, 나의 어떤 무언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소한 어떤 나의 회복의 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들을 또 쫓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 현실적인 문제들도 부딪히고 그럼에도 또 내가 계속 원하는 것들을 열망하고 만들어가는 아주 고군분투해야 되는 힘든 과정들. 그래서 항상 조금씩 바뀌는 게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생인데요. 저 인생이지. 내가 가장 오래가는 나의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이란 것도 내가 평생 나랑 같이 살게 되니까 죽는 순간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가꿔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뒤에 얘기할 관계의 일들보다도 우리가 정체성을 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를 더 많이 생각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뭔가 갑자기 마무리가 너무 훈훈한데 우리 모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가꾸는 거를 가장 먼저 해보는 거를 같이 해보는 걸로 나를 사랑하는 거를 가장 먼저 해보는 게 꿈과 현실이든 또 관계든 이거를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첫 시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은 꿈과 현실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은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